안녕하십니까. 온스트림의 이명택입니다. 어, 산업 AI 혁신을 위한 물리 기반 AI의 제조업 적용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스트림 소개와 AX 제조업에 관한 얘기, NCS AI에 관한 소개, 그리고 NCS AX의 적용 사례 및 기대 효과, 그리고 결론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스트림은 NCS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기술 지원, 교육, 그리고 기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I와 DX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혜 실적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법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AI는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인공지능이죠. 이거는 이제 정의가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미 이런 정의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기계로 구현한 지능이란 뜻이고요. 1950년대에 영국 수학자 앨런 튜링이 튜링 테스트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얘기되기 시작했고요. 1990년대에 이제 드디어 인간의 명령으로 작동하는 AI가 아니라 스스로 규칙을 찾아서 학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이미지넷이라는 대회에서 알렉스 넷이라는 사람이 그 GTX 580이면 그 당시로서는 이제 게이밍 GPU로서 아주 높은 축에 속하는데요. 지금의 5080 같은 역할이죠. 이걸 이용해서 이론으로만 사실 존재하던 그 AI를 120만 장의 데이터셋을 학습시켜서 GPU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죠. 이걸 이용해서 고양이를 인식하는 그런 AI를 만들었고요. 그걸로 기존에 그 다음 사람들이 한 25% 정도의 오차율이 있었는데 이들은 15% 이내의 오차율로 큰 차이로 따돌리고 우승을 해서 GPU의 필요성을 보여줬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이제 챗 GPT라던가 이런 그 생성형 AI 또는 L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2년에 이제 개념과 모델이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많은 AI 솔루션들이 기본적으로는 인공신경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풋이 있고 이 아웃풋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세트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사실은 인공신경망이 이제 그 합산을 한 과정이죠. 그래서 데이터 양이 많이 필요한데 GPU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제 컴퓨테이션 리소스가 너무 많이 필요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AI를 생성할 정도로 굉장히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널리 쓰이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AI 모델들은 어떤 알고리즘의 근간 자체는 아주 오래전에 얘기되었던 인공신경망에 거의 대부분 기반하고 있고요. 사실 학습 데이터 양과 세부적인 이제 모델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학습 데이터의 양과 질인데요. 결국 상관관계가 우수하게 잘 드러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잘 연결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데이터 질이 좋은 것이고 서로 상관관계 보이지 않는 것들은 에러가 많이 있는 것들이죠. 이게 무슨 상관이지 싶은 데이터들이죠. 네, 그런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조 분야로 좀 들어와 보면요. 제조 분야는 이제 크게 보면은 기획과 설계를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 설계된 어떤 제품 또는 공정으로 생산을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생산된 생산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단계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기획하고 설계하는 쪽은 사실 NCS가 아주 잘하는 쪽이죠.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CA 해석인데 제품을 제작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품 없이도 다양한 제품을 설계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산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실 생산 중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다시 수정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생산을 해보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단계에 들어가면은 설비, 자재, 시스템 간의 실시간 정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요. 이를 바탕으로 그 효율적인 생산, 그리고 다양한 제품에 대한 어떤 생산 대응, 그리고 맞춤 최적화 운전, 이런 것들이 이 AX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통 판매 관련해서는 생산 현황에 맞춰서 실시간 자동 발주라던가 또는 이제 물류 관리 같은 것들로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최소 비용과 시간을 바탕으로 최적의 생산 공정을 통해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 팩토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현장 자동화와 제어 자동화 영역까지 포함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제조 AX에서 5대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5대로 나누는 분들도 있고 4대로 나누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대략 이제 5대로 한번 구분을 해보면요. 일단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물론 데이터도 막연히 수집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상관관계가 있을 법한 또는 우리가 나중에 사용하고 싶을 만한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중요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야 될 거고요. 일단 수집을 할 때 실시간 데이터도 있을 거고 과거 이력 데이터도 있을 겁니다. 이런 데이터 수집 과정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나면 데이터를 통합 관리를 해야 될 거고, 데이터 수집이라는 게 이제 단순하게 보면은 수기도 사실은 데이터 수집이죠. 하지만 수기 데이터 가지고는 우리가 AX를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종이로 썼던 자료라던가 게이지를 보고 읽는다던가 이 단절되어 있는 어떤 센스 데이터들을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고 데이터를 통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AI로 분석을 한다거나 과거의 빅데이터 또는 추론 또는 최적화 이런 걸 통해서 유효한 어떤 정보를 확인하고 이 정보를 가공해서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정비 관련해서 AI 솔루션이 스스로 판단해서 고장 예측할 수 있고 알람을 줄 수 있고 스케줄링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어떤 그 예지 정비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단단히 설비라던가 한 개의 공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체인들까지 연동해서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궁극적으로는 필요할 겁니다. 이 활용법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나타내 보면요. 크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AI, AX 말씀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그걸 도입을 해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현 상황을 분석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량의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하는데 내가 안 하고 누가 이 AI 같은 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가도 절감하고 싶고요. 그리고 공정의 효율화, 최적화, 그리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싶고 고장을 미리 예측하고 또 예방하고 싶을 겁니다. 이런 게 앞에 설명드린 5개 요소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AI를 도입해서 요 위에 있는 내용에 거의 들어갈 거고요. 제가 많이 느끼는 거나 결국은 최적화를 하고 싶으신 게 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품질을 향상시키고 예방하고 싶으신 게 가장 크겠구나. 왜냐하면 종합적 관리라던가 작업 반복 자동 같은 경우는 자동화 단계에서 하는 것들이고 조금 더 AI, AX라고 한다면은 최적화, 품질 향상, 예측, 예방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포커스가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 왼쪽에 보시면 IoT 연동 데이터 수집 관리는 이제 트윈빌더와 이 각종 IoT 기기를 연결해서 AI 데이터를 생성하고 다물리 현상과 AI 기술을 연동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모여있는 실시간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또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결합해서 공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최적 운영 서비스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측 정비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수명을 미리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명을 미리 예측해서 자녀 수명을 알려준다던가 교체 주기를 알람을 주고 그럴 수 있는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AX 현황을 보면 그 국외 현황으로 보면 사실 국외는 국내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뭐 25년 기준인데 조사한 거로 보면은 거의 200개 가량의 기업들이 그 AX를 도입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AX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사실 한 5개 정도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좀 AX 단계라기보다는 스마트 팩토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많을 거고요. 이 AX를 도입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도입 전에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수기 작성이 많다던가 또는 이제 그 디지털화 했더라도 설비마다 별개 또는 HMI 수준에서 머물러 있던가 그냥 MES 시스템에만 있고 ERP랑은 연동이 안 되어 있다던가 이런 이제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AX가 도입되고 나면은 좀 통합 관리, 데이터 전체가 디지털화되고 자동 운전 그리고 최적 운영, 그다음에 이 예측 정비 같은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어서 통합 관리되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좀 정밀한 어떤 분석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엔시스를 보면 엔시스는 사실 세계 수준의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이죠. CA 분야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1위 기업입니다. 그 기업에서 이 엔시스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이것도 좀 과거 자료라서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분야, 이제 우리가 사실 기계공학 분야에서 잘 알고 있는 것들은 구조, 그 다음에 유체, 그 다음에 또 전자기장, 반도체 툴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재료라던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안전공학, 그리고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엔시스의 AI는 어떤 것이냐? 엔시스의 AI는 기본적으로 약간 좀 시뮬레이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AI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의 고품질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이라던가 설비, 실제 제작을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뮬레이션으로 고품질 데이터를, 무리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엔시스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실제로 엔시스 제품에서 AI가 붙어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엔시스 AI 플러스라는 것들은 각 소프트웨어에 AI 기능을 탑재해서 우리 사용자들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 AI, 그 다음에 그 트윈 AI, 그리고 옵티스트링 AI가 크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사용자 편의성 측면인데 NCS GPT는 매뉴얼이 아주 스마트해졌습니다. 이런 이제 기능들이 있고 제가 사실 요 AI 플러스라던가 NCS GPT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을 편리하게 해주시지만 제조 분야에서는 이런 쪽보다는 사실은 물리 데이터, 실제 데이터가 없는데 가상에서 만들어 드릴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드리는 뿐만이 아니라 심AI나 옵티스트링 AI 등을 이용해서 강력한 물리 AI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부족하다면 가상현실에서 만들어내면 됩니다. 네, 엔시스 AI 종류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그 중에서 이제 심 AI, 옵티스트링 AI, 그 다음에 트윈 AI가 있겠습니다. 심 AI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없이 이 해석 데이터, 3D 데이터들을, 케이스 데이터 파일들을 그대로 심 AI에 입력을 하면 그 케이스 데이터 파일들의 차이점들을 어떤 조건이 바뀌었을 때, 어떤 형상이 바뀌었을 때 이 필드 데이터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필드에 있는 수많은 점들을 이제 아웃풋으로 보고 필드에 있는 수많은 표면의 형상이라던가 아니면 조건의 변화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필드를 예측하는 새로운 AI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한마디로 해석을 대체하는 물리 법칙을 새로 자기가 찾아내는 거죠. 우리 시뮬레이션 데이터에서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인공신경망 요소들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연산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데이터 샘플량은 많지 않더라도 그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적은 샘플량으로도 높은 정확도를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고 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시뮬레이션 한 것 같은 결과를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옵티스트레인 AI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최적화 해석이라는 게 보통 이제 RSM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최적점을 찾게 되는데 RSM 리스폰스 서페이스 반응 표면이 바로 메타 모델이고요. 메타 모델은 바로 서로게이트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자체로도 AI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옵티스랭 AI 플러스에서는 마치 심 AI와 유사하게 필드 데이터를 예측해주는 모듈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아직 좀 일부만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파라미터화 되어 있는 어떤 우리 DOE에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읽어서 이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필드 데이터까지 예측해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트윈 AI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일단 롬 자체가 AI의 일종이고요.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머신러닝 방식으로 예측을 해서 RON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물리 법칙들이 녹아 있는 AI가 작성이 되는 거고 이거 가지고 시스템을 체적으로 운영한다던가 아주 정교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심 AI를 보시면 이러한 이제 해석 데이터들을 업로드를 하고 나면 이 케이스들은 이제 딱 그 파라미터가 뭐 길이, 높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 파라미터 없이도 해석 모델들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 필드에 있는 많은 포인트들이 어떤 변화에 따라서 값이 바뀌게 되는지를 상관관계 분석 및 메타 모델 만들듯이 이렇게 추론을 해냅니다. 추론을 해낸 다음에 이제 인공신경망이 완성이 되고 나면 이 AI 모델을 가지고 내가 넣어주는 조건에 대한 필드 데이터를 빠르게 얻을 수 있고요. 몇 분 안에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AI 모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옵티스랭 AI는 파라미터 최적화 해석과 좀 유사하고요. 동일하게 이제 최적화 해석을 하듯이 파라미터를 구성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던가 아니면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이 반응 표면 MOP도 만들고 필터링도 하고 메타모델 생성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이제 최적화 과정의 메타모델을 AI로 활용하는 것이고요. 옵티스랭 AI 플러스를 이용하면은 0D라던가 1D, 2D, 3D 이런 이제 3D 필드, 2D 필드 또는 이제 시그널에 대해서 마치 1D 시그널 같은 경우면 트윈 빌더의 다이나믹 론과 비슷한 그런 예측을 가져다 줍니다. 0D는 사실 스태틱 론과 유사하고요. 2D, 3D 같은 경우에는 심 AI와 유사하게 필드를 예측해주는 AI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는 파라미터냐, 논 파라미터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트윈 AI로 가게 되면요,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고 그 안에서 이제 트윈 AI가 앞에서 분석한 최적화 솔루션이라던가 이 AI 기능들을 가지고 전체 디지털 트윈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요. 아시다시피 HTTP 트윈은 설비의 성능과 효율을 높이는데 아주 효율적이고요. 특히나 이제 다양한 물리 시뮬레이션들을 롬이라던가 이런 옵스트링 AI 같은 형태로 탑재해서 굉장히 정교한 디지털 트윈을 현상을 구현할 수 있고 이 시스템을 최적화한다거나 분석하는
대단위의 것들을 매우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 또는 조건 그리고 운영 모두 아우르는 AI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NSYS AX의 적용 사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요거는 이제 교반기 같은 경우인데, 교반기에서 어떤 교반이 충분히 되었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지 교반이 좀 더 잘 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센서를 설치하기가 이제 회전하는 임펠러 때문에 사실은 센서 부착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신부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센서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가운전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한다거나 어떤 그 수계산을 바탕으로 해서 예측을 충분히 해왔지만 좀 더 그 정교하고 좀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AX 개념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재료의 배합이라던가 교반 속도, 그다음에 교반기 높이, 투입 시기 이런 것들 복잡한 조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AI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시운전을 여러 번 하신 다음에 좀 정확하겠죠. 그래서 다만 이제 필드 데이터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같이 섞어서 운전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밀폐용기들, 그 멸균 우유 같은 것들이죠. 그런 팩을 멸균으로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 이제 음료를 완전히 멸균, 살균 하겠지만 팩도 그 멸균을 한 다음에 이제 주입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가산화수소를 뿌리게 되는데 이 가산화수소가 뭐 먹고 아주 그 위험한 건 아니지만 먹고 싶진 않은 그런 물질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다 뿌려서 멸균을 한 다음에 다시 드라이해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요때 이제 우리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실은 설비를 조금 가운전하게 되고, 이, 그 살균수를 많이 뿌리게 되면은, 좀 잔여량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그런 걱정이 되니까 도포를 많이 한 다음에 또 그 드라이를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약간 비효율적이 되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어떤 부위에 어떻게 도포를 하는 게 좋겠고 최소 도포량만으로도 균일하게 다 충분히 도포를 한다면 살균이 잘 이루어질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드라이를 충분히 어떤 조건을 하면 좋을지를 AX 솔루션으로 얻을 수 있고 실시간 이제 운전 조건에 따라서 미리 예측해둔 AI가 제어값을 돌려줄 수 있을 겁니다. 코팅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위에 좀 작게 돼 있는 검정색하고 파란색이 보이시죠? 그 파란색이 이제 코팅 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노즐인데 왼쪽이 코팅 면입니다. 근데 이렇게 코팅 그 면이 이제 이송하는 속도도 있을 거고 내가 주입하는 유량, 압력, 그리고 간격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뭐 꿀렁꿀렁 나오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목표로 하는 두께 대비 좀 두꺼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주변 환경, 온도나 습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데이터 분석 그리고 또는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도 학습 데이터에 추가해서 이 운전 최적화를 위한 AI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클린룸의 기류를 맵을 미리 알아봐 놓고요. 공조 조건에 따라서 맵이 어떤 그 위험성이 있는지, 청정도가 어떤지, 또는 이물질이 이송될 확률이 있는지들을 AI로 미리 생성해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조 설비의 교체 시기 예측 중에서 진동 특성이 이제 크립의 효과에 의해서 진동 감쇄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수명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인풋 가진이 들어왔을 때 이 잔여 수명이 얼마나 맞는지를 예측을 해서 진동 감쇄 효과에 대해서 수명을 예측해주는 그런 그 AX 모델을 구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모율을 예측해서 각 하중 조건마다 마모율이 다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실제 운전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실시간으로 이 마모율을 예측한 다음에 그 마모율을 가지고 잔여 수명을 예측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머리 부분입니다. 네, 뭐 앞에 뭐 시간 관계상 이제 뭐 심플하게 이제 그 개념적으로 설명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 이 AI, AX는 아직 그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도 있고 이미 많이 진행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산업 혁신을 위해서 AI의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최근 다양한 산업에서 AI를 통해서 산업 혁신 가속화도 일어나고 있고요. 뭐 특히 제조 분야에서는 공정 효율 향상하고 설비 예측 위해서는 제조 AI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조 AI 적용 시에 생산성 개선, 불량품 감소, 에너지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종이 기록 방식보다 데이터 입력으로 정확도 및 관리 효율성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 노하우가 공유되기 쉬운 형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빠른 학습 커브를 가지고 숙련자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량 생산도 당연히 가능하지만은 유연하게 맞춤 생산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거 고장을 미리 예측하고 유지 보수 가능하다는 것은 시간 관리를 굉장히 공장의 생산 시간 관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한 효율의 향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NCS AI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데이터가 부족해도 NCS AI 활용해서 AI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부족하다면 가상에서 만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